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실화입니다. 바로 제 어머니 72세 장순옥 여사님께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혼자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엄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하루 일과는 정말 단순했어요. 뒷밭에 물 주시고 시장에 들러서 장 보시는 게 전부였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단 하나의 문자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엄마는 아침에 밭에 물을 주시고 점심 준비를 하시던 중이었죠. 그런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눈이 좀 불편하셔서 휴대폰 글씨를 항상 크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시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가생활안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나중에 들려주신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국가에서 연락이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금을 안 낸 건 아닌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지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지원이면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다고 해요. 이 나이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엄마는 그 순간 저를 떠올리셨어요. 제가 항상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뭐든 연락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거든요. 엄마 전화를 보고도 나중에 다시 걸어드려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돼요. 만약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엄마는 혼자서 그 문자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어요. 국가에서 날 도와준다니 혹시 좋은 일인가?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많이 도와준다고 하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설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눌렀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엄마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문자를 누르자마자 정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가 엄마 말씀으로는 정말 따뜻했다고 해요. 마치 친아들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엄마에게 축하한다며 국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죠. 본인은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지원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다정하게 어머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노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골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엄마가 말을 더듬거려도 끝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셔도 재촉하지 않고 정말 인내심 있게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 점에서 완전히 마음의 벽을 내리셨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요즘 아들도 바빠서 통화할 때 항상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른 애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심각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어르신들 명의로 나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요. 엄마의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어르신 계좌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안타깝게도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누가 대출을?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남편 장례식 때도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적금을 깨서 치렀을 정도로 떳떳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본인의 이름이 범죄에 쓰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 정보를 훔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먼저 어머니 계좌를 보호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어머니께서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범죄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정말 온몸이 떨렸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아들에게 누가 될까?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사기꾼들의 치밀한 수법이에요. 피해자의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기꾼은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임시로 안전한 곳에 옮겨두셔야 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 보호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전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그 사기꾼은 이런 의심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목소리로 마치 엄마를 걱정하는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이 일을 안 하시면요. 혹시라도 어머니 이름으로 범죄 사건이 터져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 얼마나 교묘한 심리 조작인가요? 엄마 같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창피당하는 것,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정말 겁이 나셨대요. 뉴스에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뉴스에 본인 이름이 범죄자로 나온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셨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테고, 저도 직장에서 창피당할 테고, 결국 엄마는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평생 모은 돈 7,400만 원을 들고 말이에요. 7,4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시나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지으면서 때로는 품을 팔면서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에요. 은행에 도착한 엄마. 그런데 여기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 직원분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엄마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 직원분은 엄마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그 사기꾼이 시킨 대로 대답하셨어요. 국가 지원금 받으려고요. 계좌 보호 때문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은행 직원이 계속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오히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방해하려고 하지?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만큼 사기꾼의 세뇌가 완벽했던 거죠. 엄마를 도우려던 은행 직원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끝까지 우기고 평생의 전 재산을 이체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면서 평생 한 푼 한 푼 모았던 그 소중한 돈이 다 없어진 걸 보면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위험한 게 더 있네요. 혹시 집에 적금이나 비상금 더 있으세요? 엄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 밤 엄마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해요. 그 사기꾼은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친절했던 목소리가 점점 재촉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라도 나머지 돈을 빨리 보호해 두셔야 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 이름이 범죄에 쓰인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돌았다고 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대요.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다고 해요. 저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일로 바쁜데 엄마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혼자
정말 혼자서 끙끙 앓으셨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어머니, 빨리 하셔야 해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나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결국 집에 숨겨둔 적금 통장을 꺼내셨어요. 비상용으로 따로 모아둔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가져가야 하나. 정말 많이 망설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그 전화가 5분만 늦었어도 정말 상상하기 싫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전화를 받는 엄마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들렸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게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지원금 받는다고 했는데 뭐가 또 잘못됐다더라. 그 순간 저는 바로 직감했어요. 이건 분명히 사기다. 엄마, 지금 혹시 지원금이니 계좌 보호니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회사에서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엄마 제발, 그거 다 사기야. 절대 그 적금 통장 건들지 마요. 사기라고? 엄마는 머리가 하얘지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했는데, 진짜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 같은 분들만 노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그 문자 다시 읽어보세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보셨어요. 그제야, 정말 그제야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번호에서 온 문자였던 거예요. 아들아,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7,4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 온몸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분노보다는 창피함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저는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경찰관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미 매우 유명한 방식의 시니어 표적형 계좌이체 사기라고. 행적 추적은 가능하지만 돈 회수는 거의 어렵다고 했어요. 최근에 지방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엄마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미안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미안하셨대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까지 날려버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엄마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마 같은 착한 분들만 골라서 속이는 거예요. 엄마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엄마가 조금씩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엄마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도 깔아드리고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반성했어요.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쁜 사람들은 엄마의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외로움까지 악용했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 본인을 챙겨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신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려요. 조금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바쁘시더라도 짧은 통화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세요.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그 독 때문에 우리 엄마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지금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경제적인 타격은 크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의 외로움을 채워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셋째, 시간적 압박을 가합니다. 넷째,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기억하세요. 국가기관에서 개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런 사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지켜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